100억을 벌어도 내 자식에겐 30억밖에 줄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죽어라 일해서 돈 벌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국가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이 알토란 같은 돈 아껴서 내 자식 시집장가 갈 때 주려고 하면 또다시 절반을 국가가 뺏어가네요. 이러니 이민 가야겠다. 더 이상 결혼해서 자녀 낳을 필요 없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한민국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중 가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 자산가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기반을 든든히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상속 증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가족 법인을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물론 오늘 영상은 가족 법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가족 법인이랑 별도의 법적 분류가 있는 건 아니고 주주 구성을 가족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법인 하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개인 간 금전 대여는 연 4.6% 이율 기준으로 연간 1천만 원까지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법인을 만들면 부모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무려 연 1억 원까지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약 21억 원까지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거죠. 2억과 21억, 차이 어마어마하죠. 즉, 부모님의 큰 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혜택이 가족법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가족법인에 자녀들의 삶의 기반이 될 자산을 넣어야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현금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주식은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될 때 상속세 계산 시 시세 평균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형성되어 있는 그대로의 주식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2개월간 평균 가격이 주당 10만 원이라면 그대로 평가되고 세금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현금은 당연히 10억이면 10억 그대로이고요. 즉, 상속세 계산 시 얄짤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자산이 시세보다 싸게 평가되어야지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오겠죠. 그런데 부동산, 특히 법인이 보유한 빌딩이나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보다 10에서 20%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0억짜리 자산도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속 증여하면 100억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빌딩으로 상속 증여하면 80억에서 90억 정도로 평가되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의 투자 성향은 위험 회피형과 안정형 성향의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이 반토막 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금값 너무 올랐죠. 달러 고공행진이죠. 비트코인 널뛰기고요. 주식은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나기도 합니다. 현금은요. 10억 원 증여했는데 20년 뒤 5억 원 가치가 되어 있으면 이건 너무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강남 빌딩은 어떨까요? 정말 잘못 사지 않으면 20%씩 폭락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강남 땅값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안정장치인 거죠. 그리고 다들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이시잖아요. 그런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일이라면요. 정말 난감하죠.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상장 주식도 만약 가족법인으로 1억 원치 샀고 내가 5천만 원 수익이 나서 매도하면 5천만 원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인으로 주식을 사서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 법인세 신고상 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2천만 원 수익이 났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들 기장세무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즉, 여기에서 자금 운영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빌딩은 어떤가요? 보통 다른 자산들은 팔아야 현금화하여 쓸 수 있는데 빌딩은 매월 돈이 들어오는 임대소득이라는 너무 중요한 한구말이 있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고 매년 법인 자금의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죠. 임대소득은 자녀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모인 내가 번 돈을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사준 빌딩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세 마련 자금도 되고 자녀분들의 자금 출처 증빙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빌딩을 직접 중개하고 관리까지 해드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빌딩을 구입한 분은 자녀에게 돈만 준 게 아니라 경험과 시스템까지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현금을 주면 자녀가 그냥 써버릴 수도 있고요. 주식을 주면 매수 매도만 경험하겠죠. 어쩌면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은요. 임차인 관리, 시설, 유지 보수, 세무 신고, 배당, 자금 계획 이런 경험을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며 부모와 함께 실전해서 익힙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빌딩 신축도 가족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 임대가 아닌 건물을 지으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의 인생 경험을 30대 초인 자녀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철거, 토목, 골조, 준공까지 알게 된다면 자녀분들이 자산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현금 그대로 증여세 부과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있죠. 상장 주식은 시세 기준 그대로 평가되며 변동성 크고 운영 복잡하죠. 그런데 강남빌딩은 가족법인 구조 활용 시 절세 효과, 안정적인 가격 보존과 현금 흐름 있죠. 자녀에게 실전 자산 관리 경험까지 전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가들을 선택하는 건 강남빌딩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자산이기에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그럴수록 초우량 자산에 집중하셔야죠.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걸 넘어 내 자녀의 삶의 기반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 빌딩 어떠신가요? 세무사와 소통하며 절세까지 생각하는 내 자녀를 위한 적합한 빌딩을 사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가열애중이었습니다.